회장 식사했습니까? 축산유통 담당 최영입니다. 오늘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펫 시장이 신시장으로 도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펫 관련 시설이 지금 시군별로 우리 관문에서 민간에서 하는 기관도 사실 많이 펫이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4,5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거기 하게 되더라도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시설이라든가 사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야영장 그다음에 시설 이게 예약이라든지 이게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 보면 전부 애는 안 들고 다니고 애완견 한 마치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시설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중간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보완해야 할 거라든가 아니면 좀 다르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이게 어떤 과업으로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있는지 과업의 개요 그리고 이제 요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된 어떤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과연 이 영천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본 과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7월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지 그 일정을 짤막하게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장소는 설화마을 위쪽에 좀 공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현재는 그냥 공터로 비어 있고 그냥 잡초만 좀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저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펫 산업이 뜨고 있고 또 애견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대학교 관광특징연구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연구진들과 함께 과연 이게 타당한지 그거를 지금 좀 조사를 해오고 있고요. 7월 17일 날 본 과업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순으로 지금 과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조성이 되려면 이제 준공하고 이제 개장까지 이제 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본 과업의 단계는 조사하고 이제 구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만약에 위치를 바꿔달라 원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위치가 바꿔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영천시에 확정된 그런 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그런 구상안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업에 수행한 절차는 현황하고 여건 분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애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지을까 기본 구상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 이런 순으로 과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공터는 현재 그냥 이렇게 이제 잡초만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자연도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 보면은 현재 당장 개발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변에 악취가 유발하는 오염물들이 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독신 증가, 비혼 증가, 그리고 절출산 이런 원인으로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애견인 숫자가 반려동물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를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500만
인구가 있고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1000만 정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주로 요 분석을 하면서 참고했던 그 통계 자료는 가장 좀 애견 숫자가 적은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진들이 분석을 해 나갔습니다. 다른 그 농식품부라든가 뭐 금융지주를 보면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뭐 최대 3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15%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국내 반려견은 총 334마리가 있는 걸로 국내에 이렇게 추정이 되었고요. 인근, 대구, 경북은 약 28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 반려견 숫자를 이제 추정한 방법은 이제 가구 중에서 얼마나 양육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15%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중 반려동물 중에서 개를 양육하는 비율 그리고 가구당 키우는 양육하는 그 가구당 키우는 개 마리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총 28만 마리가 대구, 경북에 걸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총 28만 마리 중에 영천시와 가까운 곳입니다. 동부, 수성구, 그리고 포항시, 경주, 경산시가 15분 또는 30분 아무리 멀어도 그 1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한 그곳에 있는 개 마리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사례를 삼을 만한 장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처음 방문한 곳은 포항시에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포항 뱅뱅동산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근린 공원이었는데 여기 한쪽 구청에는 반려견이 이제 애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다 이제 카페도 짓고 나무도 좀 더 심어가지고 약 3억 원의 그 간단한 사업비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짓고 특히나 이제 저기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갔을 때는 주말이었는데 이 주말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50명 정도가 다녀가는 걸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요 수도권 쪽에 있는 구리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기존의 임야 한쪽을 거의 이제 잔디밭만 조성을 한 형태로 약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무도 좀 심고 초화도도 심고 이제 조경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이 들겠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잔디만 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에 있는 덕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잔디만 심어놓고 간단한 놀이기구만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관리 용역은 2명이 하고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도 유사한 잔디만 심은 간단하게 이제 설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의성도 제가 이제 현장도 방문했고 또 조사도 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의성 펫월드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총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하고는 너무 좀 어떤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데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부러 제가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점점점 이렇게 강화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반려동산이라든가 반려공원을 짓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만의 그 예산으로 이제 짓기보다는 뭐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지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6년 이전에는 이제 주로 보호 그리고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그 조례들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 이후에는 학대 방지, 보호 요런 것을 약간 그 조례 내용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이후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좀 지어보자. 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애견인들을 좀 수용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들이 지금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근린공원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유원지를 설치하느냐 절차인데 현재 그 영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유원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예견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과연 그 애견인들을 상대로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 때 과연 요 찬성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시설, 어떤 기능들을 원하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기간은 영천 한약축제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약 300분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총 288명을 이제 유일 표본이 돼서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영천 시민이 약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약 100명 정도씩 이렇게 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찬성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영천 시민은 93%가 찬성한다. 였고요. 경북도민은 98%, 대구 시민은 95%가 굉장히 그 애견인들 가지고 있는 애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굉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왜 찬성합니까? 물어보니까 놀 공간이 부족하다. 애견을 데리고 가서 이제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공원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부딪히는 게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어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찬성을 한다면 어떤 그 시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거는 반려동물 에티켓 훈련을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잔디 운동장 넓게 잔디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희망하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 시설이다라고 희망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필수 시설 말고 기타 도입할 수 있는 반드시 있으면 있으면 좋을 만한 시설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그늘 쉼터, 목욕시설에서 이제 이게 욕조에 그런 것도 목욕이지만 간단하게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시민 같은 경우는 배변 수거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천시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은 잔디 운동장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기타로 이제 들어갈 시설은 물놀이 시설과 그늘 쉼터 등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잔디 운동장만 설치할 경우, 그리고 잔디 운동장 말고 놀이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얼마나 찬성 의사가 높은지를 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단순 시설을 만약에 조성할 경우에 방문 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봤더니 92점이 나오고요. 100점 만점에. 잔디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만약에 조성할 경우에 방문 의사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91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잔디 운동장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잔디 운동장 단순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영천 시민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이제 3,000원 걸로 이제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잔디 운동장뿐만 아니라 논시설까지 이제 곁들여서 조성을 한다면 3,000원보다도 5,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높은 거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애견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영천시라고 하는 그 지역을 특정해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당신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얼마 거리까지 애견을 데리고 놀이터를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영천 시민 같은 경우는 15분 이내면 내가 가겠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경북 도민 같은 경우는 30분까지는 내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가 많았고, 대구 시민은 최대 60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1시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 수요는 총 18만여 마리가 되겠고요. 영천 시민이라든가 경산 시민처럼 15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애견은 총 10,000마리 정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천시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놀이터를 만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설화마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여러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민자유지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확정안이 아니니까 설화마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나갈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공공에서 예산으로 이제 먼저 이제 선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제 애견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수요도 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지만 좀 더 3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비도 늘어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주민소득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상에서 바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운영 사업이 이 프로세스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반려동물 놀이터 활성화하는 데 이제 중요한 원칙은 공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애견 카페라든가 애견 놀이터가 가까운 영천에도 3군데가 있고요. 근처에 포항이라든가 있습니다. 거기와는 민간 시설과는 다른 공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객성이 있어야 됩니다. 애견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 도시, 가까운 15분 거리, 30분 거리, 이 도시를 대상으로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애견 놀이터를 만들면서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민간 민탁이 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단지의 수익이라든가 민저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필수 시설로는 잔디 운동장, 그늘 쉼터, 안전 울타리, 음수대, CCTV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봤고요. 그 다음에 편의 시설은 화장실, 주차장, 대변, 수거함, 그리고 수익 시설로는 카페, 그리고 카페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아지를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 그리고 매표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숙박이라든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이제 구성하는 거는 이제 한두 시간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현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캠핑이라든가 숙박 시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이제 사업비를 추정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편익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걸 통해서 경제성을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주로 이제 재무적인 타당성 분석이 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공공사업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위주로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 애견인들, 요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요거는 이제 중력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가까운 거리수록 많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15분 또는 30분 거리에서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 중력 모형을 사용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영천, 경산이 되겠고요. 만마리. 그 다음에 15분에서 3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요는 영천시, 경산시, 경주시, 대구시까지 해서 약 44,000마리가 올 수 있을 걸로 요거는 물론 이제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5분 이내 그리고 30분 이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요 수요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편익을 산출했는데 편익은 이제 간접 편익과 직접 편익으로 나눠집니다. 간접 편익 같은 거는 5km, 6km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영천 시민 중에 애견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자주 올 것으로 보고 자주 개와 함께 운동장에서 뛰게 되면 의료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편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와가지고 입장료 그리고 이제 카페를 이용하는 요 매출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익 기능으로 이제 애견인들이 원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강습하는 요 비율은 보통 5%를 적용을 합니다. 이용자 중에 5%를 적용해서 각각 이렇게 간접 편익과 직접 편익을 통해서 편익을 산출하고요. 조성비는 요 공원 거의 조경 수준에 해당하는 요 사업 조성비로 약 12억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였고요. 설계비까지 합쳐가지고 약 13억이 좀 넘는 금액이 조성비에 필요할 걸로 내다봤고 운영비는 매년 약 3억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 비용이 조금 적게 나와서 타당성은 갖추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BC 분석에서 BCR이 1이 넘으면 이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BCR이 1.07로 1보다는 좀 넘어서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과업 마무리까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간 보고를 하였고요. 오늘 제기해 주시는, 개진해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4월 차가 되는 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본 과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